소장님 발표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아왔어요. 청소년 활동의 완벽한 통제가 가능할까? 가능할까요? 하여튼 이게 오늘 주제거든요. 이분 아세요? 지난달인가 인질극하고 사람들 죽이고 잡혀갔잖아요. 심지어 의붓달 성폭행까지 하고 되게 얼굴까지 공개된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도 피해자다. 막내딸 죽을 때 경찰들이 나를 흥분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경찰들이 흥분시켜서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요즘 보육교사분들 환경이라 말하면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원펀치를 날리면 안 되잖아요. 아이 때리는 장면인데 이분 잡혀간 분이 진술할 때 이렇게 하셨어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다. 폭행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분 어떤 분이었는데 지난 몇 달 전에 옆집 가족인데 4인 가족의 수면제를 몽땅 먹이고요. 불리려 다 죽였어요. 가족들 살해했던 이 여자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1,800만 원을 빚을 졌나 봐요. 그 가족한테. 근데 빚 갚으라고 하니까 죽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여자가 내 아들을 두고 욕설을 했다. 내성마비가 있었나 봐요, 아이가.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죽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계 공통점이 뭐예요? 간단하죠. 남 탓이에요. 자기 탓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런 이유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 요즘에 보면은 이런 키워드 같은 거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세월호 누구 탓일까요?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많이 바라보고 있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 청소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도대체 누구 탓일까? 고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세월호 끝나자마자 이것저것 다 금지시켰죠. 수학리도 금지시키고 하다가 작년 후반기에 사업하느라고 현장 계신 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금지된 게 아니라 후반기에 몰아서 또 진행하느라고. 그런 것들 또 금지시키고 통제시키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 많이 했죠. 관련 법들도 개정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오늘 네트워크에서 진행하고 같이 움직이는 건데 이 태병대 캠프 끝나고 나서 움직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활동가분들 꽤 많이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기능법 개정되는 거 너무 통제적이고 문제가 크다. 안전 문제 아니다 해가지고 했는데도 어차피 관리통제인 진흥법 개정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무슨 안전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이 되더니 전 국민이 심폐소생술 다 전문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안전교육만 하면 이거 하고 있고요. 예전에 조시사에 다 끝났던 7, 80년 했던 것들 누르고 있고 수영 이런 거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과연 올바른가? 이게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진흥법 개정되면서 캠프 1박 2일 한번 가려면요. 도장 몇 번 찍어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비밀이에요? 다 알면서. 도장 엄청 찍어야죠. 엄청 찍어야 하고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심지어 작년에 모 지역 청활동한 센터 국장님인데 대화하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소장님, 우리 지역엔 이번 여름방학에 캠프를 한 명도 한 기관 공공시설인 거죠. 한 번도 안 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안 갔어요? 그랬더니 공무원분이 이거 책임질 수 없다 힘들다고 해가지고 다 안 보냈다는 거예요. 1박 2일 이상 부모랑 따라가지 않으면 다 이렇게 인증이라고 하지만 무슨 신고가 아니죠. 허가지 뭐. 어쨌거나 그런 거에 굉장히 많아졌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안전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그럼 우리 사회는 보호로 들어가요. 그럼 보호적 관점이 어떻게 들어갈까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명확해지는데 그 보호가 관리 통제로 가요. 그래서 안전하게 되면 관리 통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올바를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저는 이거 정말 잘못되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문제 심각한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앞에서 말했던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관리 통제만 열라 지금 하고 있는데 청소년활동 자체가 완벽한 통제가 가능할까? 또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 청소년활동 자체는요. 관리 통제에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 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어떤 불안전함 안에서 극복하고 이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이들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끝간데 없이 관리 통제로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게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 활동 거꾸로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합시다. 또 좋아. 오늘 흥분하면 안 되는데 이거 찍혀서 우리끼리 있으면 막 하는데 제가 자 진정을 하고 자 네, 청소년 활동
관리 통제 강화하면 좋은 건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가보셨어요? 교도소?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일 안 해도 되고요. 밥 다 나오고 좀 냉난방도 돼요. 가보셨어요? 아, 봉사활동하러 이런 거. 진짜 안전한 공간이거든요. 근데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여기 가면은 죄 지으면 가는 곳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활동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야 하나? 저는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거든요. 통제가 강해지면 안전이 강해질까 좋아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강아지가 풀 먹는 소리인 거죠. 이 사진 찾느라 고생 많이 했는데. 아, 이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딱 두 가지를 보면 돼요. 도대체 문제가 터지고 나서 태안부터 시작해서 세월호 안전이 계속 터지고 났는데 그 터지고 나서에 대한 주범이 누굴까? 주범은 내버려 있고요. 맨마다 낙한 사람들 와가지고 니네들 잘못한 거니까 그거 바꾸라고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 관점이에요. 예. 이 문제가 있는 거죠. 피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문제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이건 얘기하지 맙시다. 잘못하면 잡혀가니까. 이건 하여튼 그거 고민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진짜 안전이 뭘까? 관리 통제는 진짜 안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안전의 기준이 통제일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청소년활동 자체는 결국은 참여와 자치에서 시작되고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본질이 뭘까? 청소년활동의 본질. 단순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 하려고 나왔거든요. 청소년활동의 본질은 관리, 통제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동의하세요? 여러분들 철저한 관리, 통제 틀 안에서 청소년활동의 긍정적인 변화나 내용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렇지 않은 거죠. 약간의 불안전함, 어려움 그런 거 안에서 극복하는 과정 안에서 아이들의 변화도 있고 어떤 변화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안정돼 터지게 되면 관리 통제만 덤벼버리게 되면 활동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들 다 망각해버리게 되고 결국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장 안전한 곳? 아까 보여드렸는데 거기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저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십몇 년 동안 제가 참여, 자치 이런 계속 하고 다니니까 또 네 주장만 한다 이 말 할까 봐 재작년에 정치연구원에서 청소활동에 대한 정체성, 활동 정책, 국가 정책에 따라서 뭐냐 해가지고 돈 엄청 들여 연구했거든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또? 참여.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가능하면 체험 중심의 내용들이 있고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결국 역량, 우리가 말하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국가적인 제도 안에 많은 연구자들이 붙여가지고 털털 털었던 핵심 가치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참여에 대한 부분들 깊이 고민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그럼 안전의 진짜 문제가 뭘까? 단순해지는 거죠. 우리 사회 안에서 가장 문제는 깨져가는 신뢰에 대한 것들, 사회적 안전에 대한 가장 힘겨운 거라고 좀 믿고 있는 거거든요. 아프죠, 여러분들? 아픈 사회예요. 왜 아파요? 불안하니까. 왜? 왜 불안해요? 신뢰가 깨져 있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사회는 복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예전이 좋았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토토가 이런 거 보고 눈물 흘리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예전에 좋았어요? 97년 나이프 터졌는데? 근데 지금보다 더 헷갈려지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깨져가는 신뢰에 대한 문제 고민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앞에 태안 담당했던 그 우리 학생님께서 말씀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처리가 안 돼요. 당사자가 누군지, 나쁜 놈이 누군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진짜 가해자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거죠. 남 탓하는 거. 근데 여기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작년에 여러 가지 거의 멘붕이 왔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 청소년 활동이나 청소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민을 들어가 봤어요. 근데 더 아팠던 게 뭔지 알아요? 우린 탓이 없을까? 우리도 탓이 있는 거죠. 실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여기 다 모여 계신 거예요. 근데 언론이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전문성의 이야기가 이쪽이 별로 나오질 않아요. 더 아픈 거잖아요. 근데 또 정책 내용들은 다 관리 통제하려고 일로 다 몰려오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기성세대의 탐욕. 이런 밤새도록 해도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제관리 시스템의 자율권 박탈하는 거. 태안 왜 들어갔어요? 수용을 못해요 아이들이.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그죠? 관리 통제. 강압. 세월호 너네 가만히 있어. 가는 거죠. 안전의 진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 관점에 대한 것들 좀 이따 여러분들 다 토론하실 건데 거기에 대한 내용 집중된 게 어디에 집중할까? 결국은 청소년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문제 해결의 주체로 인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소년 참여도 형식적인 내용들도 아니고 질적인 수준을 높여가지고 진짜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토론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대부분 포럼이나 토론회 나오면 뭐예요?
똑똑한 사람, 말 좀 하는 사람 나와서 토론하고 질문 있습니까?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형식적 참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진짜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이 제도화되고 정책화되고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의 틀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보호권, 이 보호권 자체가 오늘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통제가 아닌 그들의 삶의 공간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인식해야 한다. 여기에 대한 부분인 거죠. 보호 자체가 관리 통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공간에 그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권리로 인식하고 과정이 만들어가는 게 보호권으로 인식했으면 좋겠다. 인식이 좀 전환됐으면 좋겠어요. 관리 통제는 보호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한번 해봐도. 그래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여러분이 뭐라고 써 있어요? 진흥이라고 써 있죠. 활동관리법, 활동통제법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활동진흥법 자체는 그 이름에 맞게 진흥법으로서의 구실을 해야 돼요. 이후에 김찬민 변호사님 다 정책적인 얘기 해주시겠지만 안전규제 관리 통제는 진흥이 아닌 활동규제에 대한 것들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고민이 심각하다. 관련 정책도 이런 개념이나 가치에 따라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고, 그래서 또 신뢰에 대한 부분은 결국 그 관계력 회복에 대한 것들 또 하나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거 찾느라고 또 고생했거든요. 코어 밸류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거. 이거 맞죠? 중요한 가치인 거. 예. 청소년 활동은 관리 통제가 아닌 삶의 현장에서 안전한 방법을 터득하는 과정이다. 무슨 말이에요? 불안해요, 여러분들. 그죠? 이 자리 안전할 것 같아요? 이거 작년에 지어졌거든요. 여러분 안전해 보여요? 예, 다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근데 지금까지 사고 터졌던 모든 곳은 다 안전한 공간이었거든요.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관리 통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어차피 불안해 사는 것 자체가 나가다 죽을지도 몰라 또 어디 갈지 모르가. 하지만 그 과정 간에서 안전한 마음을 터득하는 과정이다 활동 자체가. 그래서 안전이 담보된 위험한 공간을 설계하고 이 멋진 말이잖아요. 도전하고 극복하는 삶의 과정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뢰나 이런 안전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면 사회적 관계로 또 집중되는데 이거 3, 4주 전에 그 어떤 아버지가 세월호 가족인데요. 아버지가 아이가 죽었잖아요. 생일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 아이 번호로 카톡을 보낸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카톡 보낸 거예요. 잘 지내? 아빠 늙어 죽어가든 아빠 잊어버리면 안 돼. 아가 어떡하니? 너 없는 세상 뭐라고 말해야 돼? 답 좀 해다오. 사랑해. 아빠가 많이 많이 사랑해. 알지? 아이고 또 힘드네. 자, 하여튼 이렇게 보냈는데요. 답이 온 거예요. 전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아니 죽었는데. 그리고 전 정말 괜찮으니까 천천히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내다가 오세요. 사랑해요. 이런 말이 온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번호를 없앴잖아요. 근데 그 번호를 다른 분이 가져가서 스마트폰을 쓰면서 그 문자를 받았는데 다시 답톡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했더니 번호가 너무 중요한 번호에서 이걸 받았대요. 받았는데 불편하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아이 생각날 때마다 이 번호로 카톡 해줬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불편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너무 감사한. 이분 되게 멋지더라고요. 오래오래 소중히 잘 쓰고 항상 기억할게요. 아버님도 하고 싶은 말 있을 때 항상 카톡 보내주세요. 전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가 힘들고 복잡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이런 분들이 요소에서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들 고민 안의 내용들이 아이들에게 결국은 안전한 삶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성찰 부분이니까 이건 하나 생각을 합시다. 어차피 다 죽어요. 그죠? 죽는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불안하다. 사회는 다 불안전해. 공간 자체가. 이 자리는 다 불안전해. 다만 우리 삶 자체가 이 순간도 불안전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공간에서 불안을 극복하고 사람답게 사는 것. 관계력 높이고 사람다운 삶에 대한 고민들 만들어가고 또 하나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또 하나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청소년 활동에서 안전의 실질적인 시작이 아닐까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일부 성찰 관련 부분에서 세 분 발표를 들었습니다.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외국 같은 경우 크게 청소년 활동 패러다임이 바뀐 적이 있었죠. 그때마다 사건이 있었습니다. 1904년인가요? 그랜빌 스탠리 홀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씁니다. 뭐 청소년기, 어덜레센스. 그럴 때 이게 뭔가 싶어서 사회가 변화합니다.
그리고 패러다임 변화하죠. 그런가 하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청소년들이죠. 그 당시 10대들이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전쟁 끝난 다음에 사회권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이야기를 합니다. 원 사회적으로. 그럴 때 사회에서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왜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할까에 관심을 가지고 또 한 번에 그런 패러다임 변화합니다. 최근에 관심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경향이 있죠. 청소년이라고 그러면 나 청소년 아니야. 그런데 그러면 어른이야? 아니야, 어른도 아니야.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년 정책이나 청소년 활동은 최소한도 우리 주위에 성인이 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때로는 문화적으로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이 또 하나의 활동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남의 나라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그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최선도 우리가 청소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지금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왜 이럴까,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뭘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일부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분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커다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2부로 넘기겠습니다. 2부.